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의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이분 없이 저희 프로그램 안 되는 거 아시죠?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부는 혹시 어디까지입니까? 이 머리카락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머리 피부, 두피도 피부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두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두피 건강을 상세히 알려주실 분, 피부과 전문의이시면서 피부과 대표 모델 김현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오늘 탈모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머리카락들의 반란입니다. 이 머리카락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탈모가 요즘 뭐 소수의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머리가 빠진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온 환자분이 있었는데 20대 초반 대학생이에요. 이제 머리가 진짜 가리마 있는 데가 이렇게 네. 헝한 거죠. 어머. 그래서 저 탈모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탈모라고 딱 단언을 하기에는 좀 미안할 정도긴 했는데, 네. 조금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치료를 해보자 라고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라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모발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탈출하려고 하는, 이게 탈모의 정의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탈모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요, 머리가 하루에 100개 이하로 빠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는 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게 되면 탈모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또 다 세워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주관적으로 내가 평소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고 느끼면 탈모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최근 들어서 가리마가 이렇게 헝해진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진다 하면 내가 탈모가 시작이 되고 있는 사인이라고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또 생각보다 탈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알쏭달쏭 상식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탈모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탈모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온다. 전 준비됐습니다. 머리를 자주 가겠습니다. 감으면 하나, 둘, 셋. 와, 이제 MC님도 세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식이면 우리 셋 다 세모를 하겠는데. 선생님들이 세모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애매하긴 했는데 느낌상 자주 감으면 뭐 노폐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탈모에 걱정해서 멀어질 것 같아서 전 자주 감는 건 아닌 것 같다. 왜 세모신가요? 근데 이게 자주 감을 경우에 혹시라도 잘못 헹구면 샴푸가 약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샴푸에 있는 성분이 두피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바꾸고 싶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항상 정답인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요, 선생님? 오입니다. 이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가 손상이 돼요. 네. 두피에도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발에도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주라는 게 약간 애매해서 저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세안법도 다르듯이 두피 타입에 따라서 이제 샴푸의 횟수나 이런 것들도 달라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탈모 때문에 내원한 환자분인데 보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니까
그때마다 샴푸를 하고 머리를 감으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 2-3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머리 두피가 정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계면활성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해서 자주 감아야 하는 경우에는 샴푸를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물로 감는 거를 권하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두피가 건성인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 감아도 괜찮고, 단지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고 두피에도 피지가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감아야지 그런 노폐물이 깨끗이 닦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감는 것은 오히려 두피에 손상을 입히고 모발이 빠지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매번 틀리고 있는 허미라 씨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어디 나머지 공부라도 해야지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탈모는 방치하면 번진다. 방치하면 번진다. 전 준비가 됐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의견 일치를 보았어요. 제가 또 이거 하려다가. 네. 이거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면 조금 더 확장이 되거나 번질 것 같기는 해서 저는 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전염병 같은 것처럼 바이러스처럼 번지거나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치료를 안 하면 이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정답은? 답은 맞췄어. 드디어 맞췄어요. 네, 원형 탈모는요, 유병률이 한 1%에서 2%,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겪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쵸. 굉장히 많이 이제 원형 내원을 탈모?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오를 들었다고 해서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불안에 떠실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일단 대체적으로 원형 탈모는 예후가 좋습니다. 그냥 두어도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전두 탈모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원형 탈모가 하나로 시작했다가 3개, 4개 됐다가 다 빠지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몸까지 다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당뇨 같은 거 있는 경우에 원형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네. 자, 마지막 1점을 제가 또 획득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은 여자는 대머리가 없다. 여자는 대머리가 없다. 하나, 둘, 셋. 역시 의견 일치는 오늘 하나가 마지막이었나 봐요. 제가 주변을 봐도요, 뭔가 좀 휑한 머리 숱은 봤어도 여자분이 남자분들처럼 이렇게 민머리, 소위 그런 민머리의 스타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자는 대머리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본 분들은 다 머리를 깎으신 분들이네요. 삭발을 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것이었지요. 그것이었죠. 네. 탈모는 분명히 있는데 대머리는 못 본 것 같긴 합니다만 미란 씨를 못 믿어서 X?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불안해지긴 하는데,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역시 맞았어. 역시.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형 탈모도 머리가 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예외적으로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렇게 민머리는 못 봤다 얘기를 네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적으로 진짜 내가 난소에 호르몬의 이상이 와서 어떤 병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탈모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주원일까요?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큰 주 원인입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탈모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머리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보면 파마하고 염색 되게 자주
존재하잖아요. 저만 해도 계속 네, 하니까. 그렇게 화학 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에 머리가 막 가렵단 말이죠. 네. 이렇게 가려우면 그냥 두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똑같이 파마 염색 자주 해서 두피가 망가지면 막 가렵고 빨개지면서 머리도 우수수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큰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예요. 무리한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 하고 나서 머리 우수수 빠지는 거 경험하시는 여자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휴지기 탈모증이라 그래서 큰 수술을 받거나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먹는 약물 약에 따라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머리가 너무 가늘어졌어. 요새 너무 많이 빠져. 할 때는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가 탈모가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자형 탈모라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원형 탈모도 굉장히 전형적인 O자형 탈모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머리를 뜯어요. 그게 발모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애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하고 오는데 보면 원형 탈모하고 다른 게 O자형으로 빠지긴 한데 이렇게 쥐가 파먹은 것처럼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발모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생각보다 어른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된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학원 다 끊으라 그래요, 저는. 그러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발모벽,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원형 탈모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치료는 잘 해야 된다라는 거. O자형 탈모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M자형 탈모. 이거 상당히 남자분들에게 흔한 탈모죠. 그렇죠. 처음부터 생긴 게 이제 M자로 이제 생기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하죠. M이 점점 깊어져요. 맞아요. 아주 확실한 M으로 네.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 헤어라인이 이렇게 M자형으로 있는 경우에는 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니면 외할아버지 이렇게 탈모, 완전히 전두 탈모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 유전인자가 나한테로 온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요새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점점 이 탈모가 시작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죠.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도 많고 공해 이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M자형 탈모가 있으면 남성형 탈모를 의심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리 탈모. 이거 참 그 안타까운 탈모입니다. 이게 이제 왕관형 탈모라고도 해요. 왕관 쓴 그 자리가 이제 머리가 비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와 반대로 여성형 탈모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맞아요. 여자들은 M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처음에 시작이 정수리부터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왕관을 쓴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고이가 훤하게 이제 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들도 내가 탈모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좋죠. 네.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머리 위가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합형 탈모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남성형 탈모, O자형 탈모, 정수리 탈모 있는 분들이 너무 방치를 했을 때는 이 복합형 탈모로 가면서 다 많이 빠지게 되죠.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만 남으면서 이제 앞에가 다 빠져버리는 탈모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세 가지 탈모에서 잘 치료를 하시면 이렇게 복합형 탈모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혹시 탈모도 합병증 같은 거 있습니까? 합병증이라 그러면 다 빠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합병증이네요. 최악의 네. 합병증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탈모라는 거는 실제로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있을 때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합병증 같이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닥이라도 있을 때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뭐 홈쇼핑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샴푸 중에 예전에는 염색한 헤어 스타일을 살려주는 샴푸, 뭐 볼륨이나 뭐 헤어 컨디셔너가 들어간 샴푸였는데 요즘은 탈모 방지, 모근 모발 보호해주는 샴푸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되기는 하거든요. 탈모 방지 샴푸 효과 있나요?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만큼 탈모의 수요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고요. 네.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병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샴푸를 어떻게 바꿀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순서는 병원에 가서 내가 내부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탈모라면 이제 샴푸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의 성분들이 뭐 굴이나 아연, 비타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단지 꾸준하게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피가 안 좋아서 탈모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피가 네. 너무 지성이거나 너무 건성이거나 이렇게 해서 탈모가 되는 경우에는 탈모 샴푸를 먼저 쓰기보다는 두피를 개선시켜주는 샴푸를 먼저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제가 오늘 분장실에서 저희 오늘 탈모 방송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요즘 그 어머니께서 커피 샴푸가 유행을 한다고 탈모 네. 방지에 그래서 커피로 집에서 샴푸를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행이 정말 네. 저희 집에도 엄마 커피 샴푸 제작 어느 중이십니까? 날 욕실에 네. 들어갔는데 너무 향긋한 커피 향이 나길래 엄마 이게 무슨 향이에요? 그랬더니 TV에서 봤다며. 커피에 뭘 섞어가지고 다 똑같네요. 네. 그게 저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거 그게 요즘 효과 정말 있을지. 유행이군요. 네. 글쎄 그런 것들을 저는 뭐 못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게 해가 될 것 같진 않지만 또 크게 득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검증된 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병이든지 진단이 안 돼가지고 시기를 놓치면은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한번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 자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한번 탈모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양이 100개 이상인 것 같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움큼씩 막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을 같은 때 그렇게 많이 빠질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짐승들 털갈이 할 때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털갈이를 실제로 하진 않지만 가을이 되면 확실히 많이 빠지는 거는 한절기에,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뒷머리의 모공당 모발 개수보다 정수리의 모발 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뒷머리보다 정수리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없는 것 느낌이 같다. 드는 거. 아,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리마도 한쪽으로만 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쪽이 네. 헝해지거든요. 그래서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이제 세 번째 갑니다. 뒷머리보다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다. 아까는 헝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는 모발이 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 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예전보다 이마가 좀 넓어진 것 같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수리 가르마 폭이 넓고 두피가 확연히 보인다. 지금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미라 씨? 저는 우선 지금 뒷머리보다 정수리에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요즘 더 볼륨에 신경이 쓰이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질문에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이마가 자꾸 넓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미란 씨도요? 여기가 네. 이게 요즘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헤어 초크 이런 거로 했던 것 같아가지고 두 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전 이마가 확실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마 네. 요 앞에 이렇게 우리 분장실에서 이렇게 네, 초크 해주거든요. 쓰잖아요. 그러면 예뻐 보이긴 한데 사실 두피에는 안 좋거든요. 내가 이제 5개 중에 2개에서 3개만 돼도 탈모를 의심을 해야 되고 3개 이상이면 탈모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란 씨 깜짝 놀랐어요. 2개인데. 2개라고. 선생님 전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모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만 눈썹 숱도 되게 적으신 편이에요. 눈썹 숱도 머리 숱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요. 선생님, 저 어떡하면 좋죠? 저 미란 씨를 위해서 제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절망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탈모 말입니다. 완치가 가능합니까? 중요합니다. 네. 저 고쳐질 수 있나요?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해요. 아, 초기. 네. 지금 초기예요. 지금 초기. 그렇죠. 그쵸?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예약을 네. 잡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실제로 쏙 진짜 이렇게 젊은 분이 네. 머리가 좀 많이 빠진다, 눈썹도 좀 숱이 적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게 이제 동반이 돼서 머리숱도 굉장히 푸석푸석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갑상선하고 또 내가 난소에 문제가 있거나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도 머리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호르몬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게 좋죠. 우선 제 몸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네, 난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이 생기기도 오. 하고요. 네. 털이 빠지는 빈모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좀 탈모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탈모의 종류가 일단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다가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효과는 아주 확실합니다. 오. 그리고 의료보험도 돼요. 오. 그러니까 원형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기는 하고요. 네. 이제 남성용 탈모 같은 경우에, 여성용 탈모 같은 경우에 호르몬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용 탈모는 먹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먹약을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해피드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이 약을 못 먹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를 좀 열심히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톱도 굉장히 잘 부스러지고, 맞아요. 모발도 잘 부스러지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를 좀 챙겨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폐경이 되고 나서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남성 호르몬 그 약을 일부 먹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보통 그 머리카락이 좀 적으신 분들이 요즘 선택하는 게 그 모발 이식법이거든요. 그것도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치료의 하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뒤에 머리를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앞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다 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10년에서 20년 정도 젊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식을 힘들게 하고 나서는 이게 내 걸로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예전에 안 했던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약을 먹는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잘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봤는데요. 모발 이식을 하고 똑같이 두 그룹에서 한 그룹은 그냥 내버려둔 좋다라고 끝낸 그 그룹이고 한 그룹은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시킨 대로 한 그룹인데 10년 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다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모발 이식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으로 제가 여러 가지 배워봤는데요. 탈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초기 치료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탈모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 머리털이 가늘어지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탈모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내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병이 있어서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술, 담배, 잦은 파마 이런 것들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잘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초기 탈모일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허미란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 내일 뿌리 염색하려고 예약해놨는데 선생님이랑 상담 후에 예약을 미루던지 염색을 안 하던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피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망설이거나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진료 예약 잡으시는 게 가장 큰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예약 잡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피 관리와 탈모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선생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머리카락들의 반란,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탈모는 이 탈모라는 병에다가 외모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본인이 아니면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탈모의 원인 중에는 스트레스도 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억지로 미소 짓는 얼굴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더 웃도록 노력한다면 내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요?